서빙 로봇 시장이 좀 심상치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서빙 로봇에 대해서 콘텐츠도 만들고 이벤트도 진행하고 했었는데요. 요즘 들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가격 경쟁으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그리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좀 알려드려야 할 부분이 많아요. 서빙 로봇 시장이 앞으로는 더 확대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보급된 대수만 해도 5,000대가 넘어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2023년도에 누적으로 국내에 약 1만 대 이상 서빙 로봇이 보급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시장이 커진 거죠. 불과 뭐 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월 100만 원 선의 렌탈료는 사실 외식 사업자들에겐 너무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아예 도입에 대한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금액에서 이제 말도 안 되게 좀 낮아진 정책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VD 컴퍼니의 이야기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해볼 건데 최근 다이렉트 플랜이라는 걸 내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걸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듯이 서빙 로봇도 중간 절차를 없애고 이제 더욱더 좀 저렴하게 금액을 책정해서 내놓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거품을 좀 뺀, 거품을 줄인 그런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서빙 로봇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이제 월 100만 원 선의 렌탈료를 생각하면 사실 지금 나온 이 다이렉트 플랜은 월 29만 9천 원이거든요. 조금 더 옵션이 가미된 게 이제 35만 9천 원이고 이런 걸 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재미있는 건 이건 이제 뭐 조금 여담이긴 한데 VD 컴퍼니 담당자와 제가 식사를 하면서 다이렉트 플랜이 좀 너무 좀 저렴한 거 아니냐, 좀 파격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넌지시 제가 꺼낸 적이 있는데 실제 VD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담당자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만간에 다이렉트 플랜은 그냥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라고까지 했어요. 즉 시장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1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이 서빙 로봇 카테고리 어떤 리더십을 좀 확고히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급 대수를 보면 VD 컴퍼니가 가장 많은 이 공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계 1위라고 보통 이제 하는 건데 고객 입장에서 이제 조금은 좋은 그런 상품을 공격적으로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플랜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좀 궁금하시죠? 약간 예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어떤 좋은 요금제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해뒀는데 나중에 뭐 1년이 지나고 뭐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요금제가 사라지고 없는, 하지만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해지하면 다시는 그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대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서빙 로봇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 다이렉트 플랜이 왜 파격적인가 하면, 그리고 또 왜 사라질 수도 있냐 하면 업계 최초의 상품이기도 하고 그다지 공급사에서는 재밌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VD 컴퍼니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그 푸드봇이라는 서빙 로봇이 있거든요. 기능이나 활용도나 업계에서는 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민 뷔페 브랜드라고 불리우는 애슐리 퀸즈 아시죠? 애슐리 전 매장에서 퇴식 로봇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대기업에서 전국 매장에 도입을 할 정도로 조금 이제 안정적이고 검증된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이 푸드봇을 테스트 없이 바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서빙 로봇 계약 단계를 보면 시연과 테스트를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걸 작성한 뒤에 렌탈 계약서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다이렉트 플랜은 시연 진행만 하고 물품 공급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 뭐 이런 거를 고객 관점을 그냥 없애버리고 간소화한 거예요. 이제 곧바로 이제 렌탈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시연이랑 테스트랑 조금 이제 분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시연은 한마디로 매장에서 이 서빙 로봇이 어떤 용도로 그냥 쓸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 서빙 로봇의 기본 그런 구동을 그냥 보여주는 거고, 테스트는 매장에 아예 그냥 설치를 해서 1일 이상 실제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줄이고 공급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런 발생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금액 자체가 이제 저렴해질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제 서빙 로봇을 도입해야겠다라고 이제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굳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매년 그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한번 보험 가입을 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다이렉트로 결제를 하듯이 이제 마찬가지 개념인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로봇에 붙이는 매장 로고 시트나 홍보용 X 배너, 로봇이랑 함께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컵 트레이 같은 액세서리도 이제 매장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옵션으로 구매 여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진짜 중요한 건 만약 시연은 했는데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사용이 좀 불가한 매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테스트를 안 해본 이상 우리 매장에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 환불까지 그냥 진행이 돼요. 수고 역시 그냥 무료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자동화 매장 구현을 위해서 VD 벨이라고 부르는 그 호출벨 연동, 그리고 VD 룸이라고 하는데 룸 도착 알림 연동, 이런 것도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동차 보험 설계사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온라인에서 직접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을 하느냐, 그 차이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 다이렉트 플랜은 기존 VD 컴퍼니의 상품들에 비해서 이제 월 납입금이 최대 35만 원이나 저렴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속될 수 있을지 저도 이제 의문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 해당 모델이 이제 푸드봇이라는 거. 푸드봇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활용성이 뛰어난 모델이잖아요. 때문에 이제 책으로 따지자면 약간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참고로 다이렉트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소유권 이전인데, 60개월 장기 렌탈 플랜으로 렌탈 기간이 끝나면 푸드봇 소유권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렌탈에서 주인이 되는 셈이죠. 제가 너무 이제 자랑만 늘어놓은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제 아쉬운 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99 플랜, 29만 9천 원짜리 플랜은 AS 기간이 1년이에요. 기존 플랜 같은 경우는 AS가 3년이거든요. 이제 단 여기서 359 플랜, 35만 9천 원짜리 플랜은 여전히 AS가 3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S 3년짜리인 359 플랜이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자제품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뭐 전국에 AS망이 다 갖춰져 있고 뭐 1년 뒤에는 유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서비노봇은 조금 그래도 고가녀 제품이잖아요. 비싸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관리비를 생각하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359 모델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 거죠. 이 VD 컴퍼니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서비노봇 시장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긴다는 게 참 말이 쉽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어떤 그런 견제와 또 비용, 뭐 여러 가지 뭐 대외 변수를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박람회에서도 쫄지 않고 신제품 발표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패기가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VD 컴퍼니가 우리나라 업계 1위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를 좀 간추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이기 때문에 객관성은 좀 없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그걸 알고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애슐리 그리고 빕스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서빙 로봇 호출배 시스템을 VD 컴퍼니가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타사들도 다 출시를 해서 이용이 되고 있지만,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업계에서는 오 하는 그런 선두주자의 위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테이블에서 버튼을 탁 누르면 서빙 로봇이 자동으로 이제 오는 기능이에요. 퇴식을 할 때 서빙 로봇을 부를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인 셈이죠. 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오더랑 서빙 로봇의 연동까지 그 기술력으로 승화를 시키다 보니까 많이 놀랬죠, 업계에서는. 재밌는 건 이 자동문까지도 연동이 돼서 룸이 있는 식당이나 기타 룸으로 들어가야 되는 골프 연습장 이런 곳에서도 이제 서빙 로봇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알아서 자동문까지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특하죠. 이번에 IFS 박람회장에서는 자판기랑 서빙 로봇이 연동된 걸 최초로 공개했는데,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술을 딱 주문하잖아요. 테이블 오더로. 그러면 서빙 로봇이 자판기로 가서 술을 뽑고 테이블까지 자동으로 서빙을 하는 그런 약간 프로토 기술이었어요. 이런 어떤 선도적인 기술이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시장을 좀 주도하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도 좀 쉽게 넘보지 못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전국의 5개 지사, 서울, 중부, 호남, 영남, 부산 이렇게 이제 유지 보수와 서비스 센터, VD 프렌즈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개발사 페이크럭스라고 있거든요. 다 이걸 자회사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외주를 주지 않고.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로 운영을 하다 보면 무엇보다 좀 직원들이 주인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상담 서비스가 돋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VD 제품을 이용하고 계시는 그런 몇몇 사장님들 후기를 좀 보면은 하나같이 다들
만족하시는 게 빠른 대응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통은 이런 것들 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빠른 응대가 안 되기도 하고 끝까지 케어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거든요. 이런 인력을 꾸리기가 사실 쉽진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자회사로 묶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이죠. 최근에는 서빙 로봇도 그렇고 외식업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회사들을 인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었죠.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통합 매장 관리 솔루션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페이크럭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이제 지난해 12월 달에 인수를 했어요. 페이크럭스는 한마디로 우리 매장 같은 곳에 이미 이제 포스 같은 거, 키오스크, 주문 현황, 배달 관리 솔루션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그거를 인수한 거죠. 우리 대표님들이 잘 아시는 스포츠 브랜드인 MLB, 디스커버리 이런 매장의 포스 시스템, 금융결제원 기본 포스 프로그램 그런 걸 다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공이 있는 회사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겠죠. 아마 하나벤처스에서 이번에 100억을 투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인수하는 것도 다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업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바로 로봇 컨설턴트들의 역량이에요. 저는 이제 좀 자주 만나 뵙고 얘기도 길게 나누고 했었거든요. 이미 이제 2,000개 이상의 매장에 그것도 이제 각기 다른 여러 복합적인 공간, 뭐 식당도 있을 거고 식당도 크기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음식의 종류도 다르고 골프 연습장도 있을 거고 공장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오프라인 그런 매장, 어떤 사무 공간, 서빙 로봇이 필요한 그런 건물에 공급을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리도 계속 해오고 있다 보니까 경험과 데이터가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2,000개 매장에 3,000대 로봇을 공급했다는 거는 진짜 뭐 작년 말 기준으로 발표 실적이니까 지금은 더 많은 매장이 좀 보급이 됐겠죠. 어쨌든 올해만 추가로 2,000대 서빙 로봇을 이제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감히 약간 국내 독보적인 그런 서빙 로봇 공급량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공급을 했다라는 부분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방대한 경험, 그런 데이터, 노하우 이런 게 축적이 다 됐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 컨설턴트들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사실 로봇의 기능은 당연히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향 평준화가 이미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매장에 맞는 동선 구조라든지 뭐 설치라든지 사용 방법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핵심이 되겠죠. 앞으로는 이를테면 이제 누군가는 뭐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정말 200만 원이 넘는 값어치를 하게끔 활용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200만 원을 주고 샀지만 기본 기능만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빙 로봇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컨설턴트들의 컨설팅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서빙 로봇으로만 사용을 하고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기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기 다른 그런 매장들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활용성을 좀 더 올려주는 그런 로봇 컨설턴트들의 역량이 좀 뛰어난 부분이 전 세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주 잘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 1위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는 거겠죠. 자, 오늘 제가 서빙 로봇 시장에서 최초로 출시가 된 이 VD 컴퍼니의 다이렉트 플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서빙 로봇이 사실 만능이 아니거든요. 다 좋을 순 없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필요하지 않은 매장에서는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는 그런 요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미 전국적으로 이제 5,000대가 보급이 됐고 한번 사용을 해본 대표님들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핏이 좀 잘 맞는 매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이렉트 플랜으로 이제 서빙 로봇을 도입한 사람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VD에서 한 분에게는 VD의 통합 솔루션을 무료로 다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그 내용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을게요. 그 링크로 들어가셔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다이렉트 플랜이 언제 또 쏙 하고 이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제가 기회가 되면 사용을 하고 있는 모습도 촬영을 할 겸 한번 방문을 드릴게요. 이제 VD 컴퍼니 담당자랑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이제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건프로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하시고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리듯이 직원들에게 다이렉트 플랜으로 서빙 로봇 한 대 놔주시는 건 어떨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대표님 좋으라고 놓는 것도 있지만 사실 서빙 로봇 있으면 직원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면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건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